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예, 이번 주 고생하고 있는 김영하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정청래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 네, 정말 갑작스러운 발표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에게 이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제 혁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 돌던 하나의 예측 같은 것이었는데 여당 대표가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인데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 조국 대표 바로 승낙한 건 아니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당의 의원총회나 이 당무위원회를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발표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라는 것인데요. 이 당내에서는 이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인 행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밝혔는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사상 최초로 코스피 5천을 돌파한 날에 합당 제안을 하느냐,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만약 필요한 일이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이 국민의힘과 전선 형성에 불리한 변수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원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이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합당 제안이 청와대도 이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조율은 몰라도 공유 과정은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합당이라는 게 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조율과 합의가 꼭 필요한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홍익표 이제 정무수석이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양당 간의 논의가 잘 진행되길 지켜보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소통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크다라고 아까 저희랑 인터뷰했던 장철민 의원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청래 대표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데요?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네. 네. 아직까지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전화를 같아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취재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거여서 뭐 해설할 수 있는 맥락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첫째 명분이 없느냐? 뭐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 조직이 둘로 나눠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나눠졌다기보다도 아무튼 둘이 따로 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각 조직에 있는 지금 이제 각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구성원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당연히 반발하고 이건 뭐 사전에 그러한 어떤 뭐 갑작스러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는 건데 근데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의 명분이 없냐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들이 보면은 별 차이 없거든요. 예. 두 당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합당을 해도 뭐 언젠가는 하게 된다라는 취지에 언젠가는 이것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이런 얘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다들 지금 갑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오전에는 뭐 이거 논의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말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왜 오전이랑 오후가 얘기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오전에는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고 예. 오후에 얘기한 거는 논의는 안 했는데 어쨌든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다. 이렇게 알긴 얘기하는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도 언젠가 합당을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아마 있었을 텐데 그게 오늘 제안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갑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청래 대표가 요 어떤 총의를 모으거나 요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쉽게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시점이나 어떤 이 제안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두고는 갑작스러운 것일 수 있어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를 해왔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실행 안 되는 거니까 의도는 이제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제 이게 명분이 확실하고 과정이 투명했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런 의미구나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 요럴 때는 자기 정치냐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자기 정치의 차원에서 이 조국혁신당과 어쨌든 합당을 이뤄내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트로피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임이나 이런데 이 갖고 가는 어떤 근거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내에 조금 이제 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그렇게까지 단단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뭐 언론들은 뭐 명청대전이다 막 이렇게 쓰는데 예. 그러면 당을 정청래 대표가 확실하게 이 당에서 모든 이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의견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다를 경우에 정청래 대표를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냐?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검찰개혁 관련된 이런 의견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정청래 대표의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좁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만약에 합당이 성공하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뭐 몇 명 안 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몇 명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좀 더 강경한 쪽으로 가는 의견들이 있는 그 의원들이 있으니까 12명의 의원들이 그렇죠. 그거라도 예. 어쨌든 우군으로 삼아서 명분 삼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상황을 어떤 정당화시켜 줄 만큼의 설명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 저는 이 합당이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지방선거는 뭐 이 후보를 뭐 선출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앞에도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지방선거 관련된 이런 기획들은.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준비가 잘 안 되긴 할 겁니다. 지금 후보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수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반적인 여의도 셈법이면은 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했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출마 이 후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분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나눠야 된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이만큼 안 해 지금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예. 이만큼 안 해주면 우리는 합당 안 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름으로 어디 보궐선거를 나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 근데 이제 배치를 달 수도 있고. 조국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다른 뭐 사람들이 있겠죠. 지방선거에 출마가 필요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이게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방선거 준비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예. 사람들도. 더군다나 이번에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과연 그런 협의가 이제 매끄럽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 의문이 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오는 지금 뛰어났지만 이 논의를 막 해가지고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야 뭐 이게 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보면은 왜 지금 시점에 이제 제안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또 나름대로의 무슨 뭐 보관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런 예. 것들은 모르지만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금 해석도 완전한 설명력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하필이면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죠? 지방선거가 6월이었고 전당대회는 8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은 벌써부터 연임을 위한 행동들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죠. 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내 기반을 강화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이 합당의 결과로서 자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레거시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연임에 도전할 거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최근에 상황들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그렇죠. 검찰개혁 관련 논란도 그렇고 1일 1표제 뭐 이 문제 가지고도 당내에서는 야 이게 결국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거꾸로 합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양당에서 뭐 당원 투표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막 부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연임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예.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제안인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걸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의도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혼자만의 생각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상의를 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아예 아까도 아. 말씀드렸듯이 요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요 방식 제한 방식이라든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을 수는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장동혁, 박근혜 만남 후 단식 중단. 네, 8일 만에 단식이 끝났죠.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단식 이어지면서 결국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들이 나왔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부터 김문수 전 장관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 단식 농성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국회 로텐도어를 찾아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끌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장 대표가 요구한 특검을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장 대표가 울먹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오늘로써 이제 8일째 이 단식이 끝이 났습니다. 장 대표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종료시킨 8일 단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남이 이제 곡기를 끄는 거에 대해서 뭐 희화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운동권 출신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단식을 하고 이런 장면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도 단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저는. 예. 저는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거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왜 뭐 일주일 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사람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른 좌파들은 단식을 쉽게 얘기하면 가짜로 해서 그런 것이고 우린 진짜로 해서 그런 것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지병이 있거나 뭐 평소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통 단식을 했는데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가지고 코에 산소 발생기를 끼고 이런 거는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시작할 때 저는 이게 오래 안 갈 거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저는 사실 보셨어요? 5, 6일 정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김민하 평론가 예상보단 길게 했네요.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길게 한 거죠. 예, 그 하루 이틀이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으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땐 지병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지금 코에 낀 건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수많은 단식을 봤지만은 그건 그 정도로 정말 네네.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이제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서명국 의원인가요? 네, 의사 출신이시죠. 네, 심정지 위기다. 네. 심정지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전 처음 듣거든요. 단식을 20며칠 동안 한 사례도 있고 뭐 그 이상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뭐 심정지가 오거나 코에 줄을 낀 적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병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 있었던 것 같다. 네네.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가 드는데. 네. 정치적 맥락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정치적 맥락 정치적 맥락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한동훈 제명 국면에서 한동훈 제명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럼 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 한동훈 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제명이 우린 윤호개인인데 윤호개인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냐? 개혁신당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개혁신당하고도 한동훈 없이 개혁신당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개혁신당뿐만이 아니고 내가 보수를 다 통합시킬 것이야. 이래갖고 들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장미꽃도 이렇게 장미꽃보다는 장미꽃보다 내가 빨리 꺾이면 안 된다. 글씨 딱 쓰고 그런 거를 한 건데 결국 당 대표가 알아누웠으니까 다 오잖아요. 제가 이게 결정적인 계기 사실은 이런 국면이 넘어가는 걸 제가 요거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건 유승민 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왔잖아요. 그럼 올 사람 다 온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 리스트에 없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왔으면 올 사람 다 온 것이고 그다음 날 이제 이준석 대표 온 거잖아요. 그럼 목표 달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끝났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제발 이러면서 후송되는 그림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하루 더 버틴 것이고.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박근혜
이건 이제 상상도 못한 것인데 그러게요. 박근혜 네. 씨까지 오니까 뭐 이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아. 거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정말 심정지가 올 정도로 코에 산소줄까지 끼고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큰 지병이 있는 것 같은 그림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친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음. 한동훈 전 대표죠. 아.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제명하는 거고 억울하다고 아. 나 제명은 그건 조작입니다. 이거 하느라고 그 대표가 죽게 생겼는데 심정지가 올 정도고 코에다가 산소줄을 껴가지고 지금 아유 오늘 내일 하는데 그 거기서 장미꽃과 함께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보수 진영 사람들이 예. 유승민도 오고 그 이준석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고립됐다. 고립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치적인 수만 갖고 보면 첫날 갔어야죠. 첫날. 그냥 예. 한동훈 대표 첫날 가가지고 음. 저를 비록 제명한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여기서 같이 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해요. 연습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다 한동훈 때문에 온 것처럼 만들어야지. 그래서 같이 악수하고 막 간식도 하고. 예. 그 둘이 같이 끼고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면은 그 얼마나 전국이 그 유리하게 돌아갔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안 와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기만 살려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좀 웃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뭔가 하여튼 실려갔지만은 전선은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개혁신당은 자 이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자. 아 네. 시위요? 네. 단식이 아니라? 뭐 그런 거겠죠. 후드티 같은 거 같이 입고 뭐 예전에 이렇게 윤석열 씨가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런 거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준서가 네 차례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네가 단식할 차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할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안 하죠.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이후의 상황은 사실 좀 이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걸 통해서 당의 극우성 윤 어게인으로 가는 길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의 이제 그 단식이나 이런 걸로 자기 희생으로 어쨌든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고통만 키우면 개혁 아니야. 네, 검찰 개혁 두고 한 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이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오늘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 이어갔습니다.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여부라든지 중수청, 이 수사 이원화 이런 문제를 두고 찬반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의원들이 대통령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반면 다른 방식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을 뿐 당 내에서는 이 정부안 찬성 의견이 많았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이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검찰 개혁을 향한 말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당내에 나오고 있는 강경파 목소리와는 또 다른 주문을 한 것으로도 읽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법사위를 중심으로는 설 전까지 입법을 통과시키느냐 이런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데 법 여권 내에서 갑론을 막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댓글창에 김민아 못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1월 20일에 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좀 다녀오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저 사진의 끝에 있는데 예. 어떤 그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매체에서는 저를 저기서 잘랐습니다 사진에서. 김민아 평론가를 아예 자르고 실었다고요? 네, 저를 자르고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저 어머.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실명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죠? 데일리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뭐야? 네. 네. 그러게요. 데일리안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날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그날 갔다 왔던 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뭐 그런 제가 뭐 그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안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크고 또 워낙 이제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선뜻 나서서 이 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이 안에 요런저런 내용들이 사실 어떤 오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상당한 오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간 거고 예. 이 정부안이 뭐 100점짜리 아니라든지 모든 것을 정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좀 너무한 것 같다 얘기를 아. 하는 게 그래서 가서 좀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제가 좀 중수청 관련해서 수사사법관 관련 뭐 이원화 관련 이런 얘기를 좀 하기로 했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좀 나눴어요. 역할을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공소청 관련해서 음. 공소청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가장 권위가 있는 교수님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확실히 요 정부안을 고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의사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 마지막 발언할 때 예.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당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양측에서 이제 이원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제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성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신도 법 전문가가 아닌데 법사위원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꼭 뭐 법 전문가만 법 전문가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원화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수정을 당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가 찬성 쪽 가 있어가지고 뭔가 항상 반대 입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재밌었어요. 재미요? 그거 하고서 무슨 욕만 먹고 뭐 검찰 대변인이라는 둥 친검이라는 둥 무슨 와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수청이 애초에 중수청을 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찰개혁 하시자는 분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꼭 검찰개혁이 아니더라도 왠지 김민하 캐릭터는 반대쪽에 앉아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을 하기로 했으면은 중수청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네네. 그래야지 검찰개혁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수청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수청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게 검사랑 상관도 없는 조직인데 네. 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개혁 주장해갖고 중수청 만들었는데 이거 검수완박의 연장선이거든요. 중수청이 검수완박 하자고 해서 만들자고 한 게 중수청이에요. 이 중수청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야 봐라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중수청이 그리고 여기서 뭐 비리나 일어나고 그런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국면은 뭐겠어요? 거봐라 검찰개혁 담론이 다 잘못됐다. 그 검찰의 부활이라는 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수청에 대해서 그럼 중수청이 어떻게 수사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할 거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개혁의 어떤 담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담론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와갖고 친검이라고 그러고 뭐 검찰 대변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열받는다 이거. 근데 엄청 욕먹습니다 지금. 네, 외계동물님이 김민하 하트 시사인이라고 써주셨고요. 이미선님이 민하평론가님 화이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홍사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